드디어 추락하고 있는 마블의 최신 영화 더 마블스를 보고 왔습니다. 개봉 전에 예고편이 나왔을 때부터 별의별 이야기가 오갔던 작품이죠. 안타깝게도 대부분 안 좋은 이야기였지만 저도 사실 오래전부터 마블에 큰 관심을 끄는 터라 이번 영화는 그냥 보지 않으려 했는데 저처럼 마블에 대한 관심이 애매하게 남아서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궁금하지만 그렇다고 15,000원이라는 비싼 티켓값을 내가면서 보기는 아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가득 들어간 더 마블스 리뷰입니다. 영화를 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리뷰가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는 많은 스포일러가 있을 예정이니 시청에 주의하시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봤습니다. 그냥 영상 제작이라는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극장으로 향했죠. 극장에도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일 아침 10시 30분 영화이긴 했어도 관객이 저를 포함해서 10명밖에 없더군요. 2021년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개봉했을 때의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평일이었고 같은 극장이었고 심지어 상영시간도 더 이른 조조 영화였는데 극장에는 스파이더맨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더 마블스가 개봉한 날의 극장은 2년 정도의 세월 동안 마블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헛된 희망 없이 0에 가까운 기대치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 영화의 실망스러운 수준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기대치를 0으로 맞추고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실망으로 가득한 영화입니다. 욕이 나올 정도의 망작은 아니지만 물 많은 한강라면처럼 감흥 없고 단점 많고 무엇보다도 돈이 아까운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문제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꼽은 가장 크고 직접적인 원인은 짧은 상영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2시간 정도의 상영시간을 갖는 다른 마블 영화와 다르게 더 마블스는 1시간 30분 정도의 짧은 상영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작품의 기승전결을 모두 넣으려고 하다보니 영화가 망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뒤에 말씀드릴 이 영화의 모든 문제점들이 이 상영시간과 연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영화는 주인공 3명이 만나서 팀이 되고 친해지는 장면도 그려야 하고 빌런의 서사와 매력도 다뤄야 하고 캡틴 마블과 모니카 램보의 갈등도 해결해야 하고 박서준 배우의 분량도 챙겨줘야 하고 빌런이 저지른 우주적 민폐도 수습해야 하고 다른 마블 영화와의 연결고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시간 30분은 이 많은 내용을 다루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 영화 속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대로 된 설명이나 깊이 없이 그냥 휙휙 지나갑니다. 너무 급전개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주인공들이 겪는 스위칭 현상이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빌런이 만든 불안정한 우주 포탈의 에너지에 노출되어 초능력을 쓰면 서로의 위치가 바뀌는 이상현상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이상현상이 영화 마지막에 빌런이 죽자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사라져요. 분명 영화 초반에 포탈의 불안정한 에너지니 뭐니 이야기해놓고 영화 마지막에 그 빌런이 만든 불안정한 포탈이 아직 남아있는데 빌런이 죽으니까 이 이상현상이 사라지고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아니 이건 그냥 처음부터 빌런이 원인이었다고 설정하면 편한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추측해보건데 사실은 나름 이해가는 설정으로 이야기는 짜놨는데 상영시간이 부족해서 보여주거나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에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뭐 아니라면 제가 죄송하고요. 나름 영화 액션의 메인 기믹으로 작용했던 스위칭 설정이 이렇게 대충 설명되고 사용된 건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상영시간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캡틴 마블과 모니카 램보의 갈등 해결도 설명이나 과정이 너무 부족합니다. 모니카 램보는 자신과 암에 걸린 어머니를 두고 떠난 캡틴 마블을 그리워하면서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분립으로 사라져있던 세월 동안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바람에 이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커져 있었죠. 캡틴 마블 역시 이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이들이 팀으로 활약해야 하는 만큼 이 둘의 갈등을 수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엔드게임에서 토니와 스티브의 갈등이 수습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영화에서 나온 이 둘의 갈등을 수습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대충입니다. 뭘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죠. 서로의 기억을 조금 들여다보고 몇 마디 자책하고 대사 몇 번 나누더니 어찌저찌 봉합됐답니다.
형식으로 흘러갑니다. 이 역시 상영시간 부족하니까 대충 빠르게 해결하려는 제작진의 게으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이렇게 빠르게 해결될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갈등이 극한까지 갔던 토니와 스티브만큼은 아니었지만 모니카와 캡틴 마블 사이에 있었던 오해와 갈등도 꽤나 깊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대충 수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서 두 캐릭터가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을 자세히 그렸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충 대사와 장면 몇 개로 때울 게 아니라요. 그 다음 상영시간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은 바로 영화의 메인 빌런입니다. 빌런 역시 이 원인의 희생양이죠. 영화의 메인 빌런 다르벤은 캡틴 마블이 영화 캡틴 마블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빌런이 되었습니다. 캡틴 마블이 크리족을 통제하던 AI 슈프림 인텔리전스를 파괴해버리는 바람에 크리족의 내전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크리족 행성의 자원이 고갈되어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를 해결하고자 크리족의 리더인 다르벤은 뱅글의 힘을 이용해 다른 행성의 자원을 뺏어오고자 하고 자신의 행성을 이렇게 만든 캡틴 마블에게 복수하고 싶어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다르벤은 꽤 괜찮은 빌런 같아 보입니다. 나름의 명분이 있고 좋은 의도로 했던 행동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현실적인 교훈을 알려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다르벤은 인상적인 캐릭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다르벤에게 제대로 된 분량만 줬다면 말이죠. 역시 문제는 그놈의 상영시간입니다. 일단 영화는 다르벤이 빌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짧은 대사와 몇 개의 장면만으로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죠. 저는 이러지 말고 시간과 분량을 투자해서 영화 초반부에 빌런의 서사를 보여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평범한 가장이었던 툼즈가 왜 벌처라는 빌런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처럼 말이죠. 더 마블스에서도 크리족의 내전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는 장면, 이 때문에 발생한 자원 고갈과 힘들게 살아가는 크리족들, 그리고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악한 짓을 해서라도 자신의 행성을 재건하려는 크리족의 리더 다르벤의 뒷모습, 상상만 해도 지금보다 나은 스토리가 그려지지 않나요? 하지만 영화에선 그런 거 없죠. 상영시간 부족해서 주인공의 서사도 제대로 못 그리고 있는데 빌런의 서사라니 이젠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최후는 또 얼마나 허무했는지요. 주인공들과의 사투 끝에 미지 마블이 가진 또 하나의 뱅글을 손에 넣은 다르벤이 더 위험한 포탈을 만들려고 하자 뱅글의 힘이 너무 강력했는지 아니면 그동안 힘을 너무 남발해서인지 몸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대로 터져 죽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메인 빌런이라는 애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요. 아무리 제가 기대치를 낮추고 봤어도 이 장면에서 느낀 허무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다 해도 이렇게 끝을 낼 필요가 있었나요? 어찌 보면 이번 영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메인 빌런이지만 서사도 분량도 없고 비주얼은 가오갤에 나왔던 같은 크리 종족인 로난보다 약해 보이고 최후도 역대급으로 허무하고 마블 역사상 이만큼이나 푸대접을 받았던 빌런이 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가장 큰 피해자를 봤으니 그 다음 가는 피해자를 알아봅시다. 역시 불량에 희생당한 캐릭터죠. 바로 박서준 배우가 연기한 얀 왕자입니다. 이 캐릭터의 문제점은 간단합니다. 고작 3분 나온다는 거죠. 네, 3분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가 잠깐 컵라면을 끓이고 돌아오면 박서준 배우의 분량이 다 끝나 있다는 거죠. 사실 분량이 적을 걸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없는 걸 보니 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3분이면요 영화에 나온 미지 마블의 부모님보다도 분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엑스트라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한국 포스터에서 이 캐릭터를 빼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비록 한국 배우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국뽕이 차오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동석 배우가 연기한 이터널스의 길가메시와도 너무나도 비교가 되더군요. 솔직히 이 정도면 굳이 한국의 유명 배우를 캐스팅할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진짜 안 좋은 쪽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이건 마블의, 아니 디즈니의 보여주기식 PC를 위해 박서준 배우가 희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배우를 이딴 식으로 쓸 거면 그냥 디즈니는 다음부터 다른 나라의 배우를 안 썼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박서준 배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영화는 허무감만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을 남발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크리 행성의 태양과 멀티버스 포탈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어이없었습니다. 크리 행성의 태양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크리족의 행성은 자원 고갈로 태양마저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 막바지에 모니카가
캡틴 마블이 가진 에너지 팔을 크리 행성의 태양에 쏴주면 그 태양을 살릴 수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화 엔딩 때 캡틴 마블이 이를 실행하자 정말로 크리 행성의 태양이 살아나서 자원 고갈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는 식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쉽게 해결될 문제였다고요? 말이 됩니까? 아무리 모니카의 능력이 우주의 빛의 파장을 보고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우주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리는 건 이야기를 너무 대충 만드는 거 아닙니까?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서 핑거 스냅을 하려 했던 원인이 타이탄 행성의 자원 고갈이었는데, 이렇게 핑거 스냅 같은 우주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는 한 행성의 자원 고갈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그것도 태양을 되살리는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버린 건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만약에 다르벤이 이걸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허무한 전개는 또 있습니다. 다르벤은 죽기 직전에 우주에 또 다른 포탈을 만들었습니다. 이 포탈은 역대급으로 불안정해서 아예 다른 차원, 즉 멀티버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위험하니 주인공들은 이 포탈을 닫으려 합니다. 이번에도 영화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 모니카가 나섭니다. 모니카가 말하길 두 개의 반길의 힘으로 만든 에너지와 캡틴 마블의 에너지를 모니카에게 쏴서 그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해 포탈을 메울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블 세계관에서는 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니카의 말대로 했더니 진짜로 멀티버스의 포탈이 닫힙니다. 와, 대단하군요. 이제는 허탈함을 느낄 기력마저 떨어졌나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주적인 문제를 두 개나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지 어찌 보면 대단하네요. 이 포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니카의 희생이 있었다고 해도 너무 쉽게 해결이 된 거 아닌가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천하의 닥터 스트레인지도 버거워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터 파커라는 소중한 존재까지 희생해야 겨우 막을 수 있었던 이런 거대한 수준의 멀티버스 포탈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해결하는 게 맞는가 싶어요. 아니, 말이 안 되죠. 이건 그저 부족한 상영시간과 제작진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벌어진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왜 마블이 이 영화의 상영시간을 이렇게 짧게 잡은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충 2시간 정도만 잡았어도 제가 말한 수많은 문제점들의 대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할수록 아쉽기만 합니다. 영화 엔딩에 나온 쿠키 영상도 허탈함만 자아냅니다. 첫 번째 쿠키 영상에서 미즈 마블이 영 어벤져스를 만들 예정이라며 2대 호카이, 케이트 비숍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오는데 솔직히 너무 유치해서 전혀 멋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슨 닉 퓨리 정도 되는 인물로 착각하는 건지 비장하지도 않았고 영 어벤져스도 전혀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미즈 마블이나 아이언하트 같은 애들이나 모인 어벤져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딜 봐서 어벤져스라는 겁니까? 히어로 덕후 동아리지. 두 번째 쿠키 영상은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포탈을 닫다가 다른 멀티버스로 넘어간 모니카는 엑스맨의 멤버 미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마블 유니버스에 엑스맨도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떡밥인 거죠. 근데 옛날 전성기 때의 마블이었다면 저는 기뻐서 환호를 했겠지만 문제는 이 쿠키 영상이 이 영화 뒤에 나왔다는 거죠. 솔직히 지금 마블 세계관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엑스맨이 나온다고 이걸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드래곤을 실제로 만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봅니다. 이거 말고도 이 영화에는 문제점들이 남아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최악의 마블 영화 더 마블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마블은, 아니 디즈니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마블 영화가 돈이 된다는 걸 알자 디즈니는 마블 작품들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물론이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할 영화 수준의 드라마들까지 말입니다. 일반적인 액션 영화를 찍는데 평균 1년은 걸린다고 하는데 최근 1, 2년 동안 나온 마블 작품의 수를 보면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업무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데 좋은 작품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나온 더 마블스가 이런 과부하가 가져온 비극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캐릭터들은 어떻게든 세계관에 끼워 넣어야 하니 허둥대다가 이런 꼴이 나버린 것이죠. 이렇게 욕을 먹는 작품만 만들 바에는 저는 차라리 디즈니가 좀 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까짓거 1년 정도는 마블 작품 안 봐도 좋으니 좀 더 여유를 갖고 머리를 식히고 잘 만든 작품으로 돌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마블스, 유쾌하지 못했던 만남이었습니다. 다시는 보지 맙시다. 저는 나그네고요. 구독을 좋아합니다. 눌러주세요.